대구시장 후보들의 분야별 공약을 비교 점검하는 시간. 오늘은 첫 순서로 후보들의 대구 경제 살리기 공약을 알아봅니다. 오늘 열린 구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3선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후보와 다른 3명의 후보가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6.4 지방선거 열전 현장을 가다 오늘은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대구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을 만나봅니다. 대구교육청의 학교폭력 실태 조사가 매년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하겠습니다. 6.4 지방선거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선거가 대구시장 선거일 텐데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찍을지 마음을 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대구문화방송은 대구시장 후보 5명의 분야별 공약을 점검해보는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장기 침체에 빠진 대구 경제 살리기 공약을 점검해봅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는 대기업 유치와 중견 강소기업 육성, 도청 이전터를 창조경제 타운으로 조성해 대구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500만 평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올 수 있는 용지도 확보됐고 시장이 대통령 도움 받으면서 서울로 해외로 뛰면은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 유치할 수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는 박정희 컨벤션 센터를 도청 이전터에 조성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의 화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컨벤션 센터를 세워서 여기서 전시 컨벤션 센터 앞으로 메카로 키워나갈 작정이고 이것이 앞으로 대구의 미래 먹거리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두 후보의 공약은 그러나 실현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구체적인 세부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송영우 후보, 정의당 이원준 후보 등 진보정당 후보들은 중소기업 지원 강화, 골목상권 보호 등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대구시의 사회적 경제권을 신설해서 분산되어 있는 협동조합 지원을 하나로 모아서 골목경제를 살리는 그런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동안 큰 공단이나 대규모 시티 폴리스 만들던 이러한 예산을 이제 중소영세기업에 지원하고 골목 상권이나 또 재래시장, 또 자영업자 살리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 공약은 구체적이긴 하지만 대구 경제 전체 활성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일한 여성 후보인 무소속 이정숙 후보는 높은 시민의식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대구 경제 해법이란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들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이제 제 공약에 우선 대구 가꾸기부터 리모델링 작업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서 시민의식, 시민자질을 선진 시민자질을 올려놓는 거. 어느 후보의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높은지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면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검증해서 선택을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6.4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과 포부를 들어보는 열전 현장을 가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현 교육감에 맞서 2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민 대구 교육감 선거 알아봅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4년 동안 대구 교육을 이끌 교육계 수장 자리를 놓고 보수와 진보 그리고 학부모 단체를 대표하는 3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동기 후보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4년 동안의 교육감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교육을 꽃피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구교육이 이제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크게 전환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교육 수도를 만들겠습니다. 정만진 후보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와 교육단체의 지지를 바탕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비정규직 처우 개선, 그리고 공교육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구는 학생 폭력 자살, 인성교육,
등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대구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 학력 향상, 인성교육의 성과를 내겠습니다. 송인정 후보는 보수니 진보니 하는 편가르기가 대구 교육을 망치고 있다며 학부모와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 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숨이 막히는 그런 교육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전국 학부모 대표로서 숨쉬는 교육, 살아있는 교육을 위해서 대구시 교육감 선거는 재선에 나선 현역 교육감에 맞서 교육 현장의 변화를 강조한 2명의 후보가 도전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구미시장 선거 법정 토론회가 오늘 대구문화방송에서 열렸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후보와 나머지 3명의 후보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토론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구미시장 선거에 나선 4명의 후보들은 한결같이 경제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지만 방법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투자 유치 8조 원, 일자리 창출 8만 개, 국책 사업 유치 8조 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또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으로 구미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첫째, 대형마트로 인해 초토화된 자영업을 꼭 살리겠습니다. 자영업의 몰락은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IMF처럼 갑자기 찾아올 것입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수출 신산업 수도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특급 교통중심지 구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립 유전자센터 유치를 시작으로 IT 융합, 첨단 의료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면서 우리 구미의 경기를 회복하고 3선에 도전하는 남유진 후보에게 다른 후보들의 집중 공격이 펼쳐졌습니다. 대형마트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2천만 명이 넘는 뉴욕에 300평 넘는 마트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 나무를 파는 그 고무다라이까지 빼들어가고 부숴버리는 그런 탄속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정인지, 정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이 굉장히 쉬운데도 불구하고 왜 답변을 하지 않는지 우리 남유진 후보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진짜 불산 사태 당시 골프 안 쳤습니까? 남유진 후보 역시 다른 후보의 경력과 정책에 날선 공격을 펼쳤습니다. 본인이 우리 산업 전문가라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산업, 기술, 이런 공학 전문으로 지금 특화되어 있는 대학인데 여기에 의과대학을 한다니까 좀 생뚱맞다는 느낌이 들고 하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백화점 입점은 남유진 후보와 이재용 후보는 긍정 검토, 김석호 후보는 유보, 구민혜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밤 11시 15분부터는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구시장 후보자 법정 토론회가 90분 동안 생방송으로 열립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네, 방금 전 보도에서 정당의 자막이 잘못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인 차별 상담 전화 네트워크에 따르면 대구의 사전투표소 140여 곳 가운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1층은 약 23%인 34곳에 불과했고 수화 통역사는 한 곳도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층 이상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1층에 임시 기표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일에 유권자들이 나들이 하는 기분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소에 캐릭터를 활용한 포토존을 설치하고 미래 유권자인 어린 아이들에게 풍선 같은 작은 기념품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 낮 경북대학교 북문광장에서 사전투표 홍보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29일 대구 백화점 앞, 30일 계명대학교 바우어관 입구에서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실시될 사전투표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큰 지하철 사고를 2번이나 겪었던 대구시는 지하철 안전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안전이 화두인 요즘 한 시민단체가 대구 지하철을 점검했더니 여전히 불안한 요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재나 열차 추돌 시 대피할 수 있는 터널 비상 대피로입니다. 좁고 경사가 가파른 데다 어두워 한꺼번에 승객이 몰리면 제기능을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구 지하철역 절반 이상이 이런 식이고 좁은 사다리가 설치된 곳도 많습니다. 대피 계단이 2014년 도시철도 건설 규칙이 제정되기 이전에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폭이 좀 좁습니다. 현재 40cm 정도가 되어야 승객이 대피할 수 있기 때문에 37개역에는 40cm 폭으로 대피 계단을 설치했고, 초기 진화의 효과적인 스프링클러는 아직 승강장에 설치되지 않았고 승강장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스크린 도어 설치율은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스크린 도어 설치를 하면은 승객의 투신 자살이라든가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전국에 최저로 되어 있고 전국 우리가 59개 역사 중에서 10개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지난 주말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대구안전생활7천시민연합은 59개 역사 중 16개가 안전이 아닌 비용 절감을 위해 민간 위탁을 하고 있다며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는 대구시에 전달돼 안전시설 보강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 북부권에서는 유일하게 안동의 놀이공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0년 이상 된 중고 기구들로 채워져 있는 데다 안전점검도 놀이공원 협회 측에 맡겨져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엄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주 전 개장한 한 놀이공원. 놀이기구 6종을 갖춘 소규모 유원시설이지만 이마저도 경북 북부권엔 유일해 주말마다 1,000명에 가까운 인파가 인근 시군에서 몰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설치된 놀이기구의 80%가 제작된 지 13년 이상 됐고 취약전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뉴욕시티의 경우 18년을 훌쩍 넘기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놀이동산에서 범버카를 제외한 나머지 놀이기구는 강원도 강릉에 모 놀이동산이 폐업하면서 중고로 싸게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놀이기구인데 10년, 20년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겁나서 애들 태우겠어요? 업체는 영업 전 실시한 안전성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기에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부품들에 대해서는 새로이 다 교체를 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안전관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정작 안전성 검사는 지자체나 제3의 기구가 아닌 놀이시설 업자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유원시설협회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점검해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규정된 내구 연한 등 시설 기준이 딱히 없어 제도상 구멍이 상존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한 해 110여 건의 놀이시설 안전 사고가 발생해 그중 80% 이상이 인명피해로 직결됐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퇴직 공무원과 유관기관 또는 민간 업체와의 비리인 관피아 부패를 없애기 위해 이흥락 2차장 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오늘 출범시켰습니다. 특별수사팀과 수사지원팀, 정보수집팀, 지청별 지역전담 수사팀 등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는 에너지, 철도, 원전, 건설, 군수 등 공공인프라 분야를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해 퇴직 공직자와 업무 수행자 등의 민관 유착을 파헤칠 계획입니다. 네, 대구의 학생 자살 문제 때문에 도입된 학교폭력 실태 조사가 여전히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식과 실적에 얽매이고 있는 교육계의 구습, 언제쯤 사라질까요?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대구의 중학생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뒤 학생 자살이 따르자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도입됐습니다. 1년에 2번씩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초, 중, 고등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물어보는 건데 조사 방식이 오히려 폭력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집단조사를 금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하도록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끝난 5차 조사에서 대구 일부 학교는 참여율 목표치를 정해 교실에서 단체 조사를 했고 교육지원청에서 참여를 압박하는가 하면 학생의 주민번호를 입력해 참여를 확인한 뒤 조사를 강제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좀
요건 이제 돌싱 전화를 받았죠. 6학년 6명 안 하고 5학년 12명이 안 했다. 100% 좀 채워달라. 폭력적인 방법으로 폭력 조사라는 게 말이 되는지 않잖아요. 필요성을 못 느끼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 내가 폭력을 당하지 않았는데 굳이 해야 될 생각을 안 가지는 학생도 많잖아요. 근데 이걸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무조건 이렇게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는 게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닌가. 참여율이라는 실적에 얽매여 조사를 강제하다 보니 대구의 조사 참여율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전국 최고 수준이고 반면 폭력을 당했다는 피해 응답률은 최저입니다. 한마디로 학교 폭력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건데 하지만 반강제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가 현장의 실상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빈도를 알려주는 학교 폭력 심의 건수를 보면 대구가 전국 평균보다 50%나 많은 1위, 피해 학생 수와 가해 학생 수는 각각 1위와 3위였습니다. 학교 폭력센터로 접수된 신고 전화도 2012년에서 3년 사이 67%나 급증해 전국 최상위였고 전국 평균 증가치인 27%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교육계에 만연한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없애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학생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네, 앞서 구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구민회 후보의 소속 정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인데 무소속으로 한번 잘못 나갔기에 바로잡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시 중구 북성로에서 대구 읍성돌이 발견됐다는 대구문화방송의 보도 이후 중구청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얻어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중구청은 지난 23일 문화재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문화재 입회 조사를 한 결과 대구 읍성의 실제 모습을 추정하고 축조 방법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발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의 허가가 나면 곧바로 발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수성문화원은 오늘 국립대구박물관 강당에서 제롬 글렌 UN 미래포럼 회장을 초청해 명사특강을 했습니다. 지역 문화계와 경제계 인사들이 함께한 가운데 미래사회 메가트렌드 창조경제와 문화발전을 주제로 열린 오늘 특강에서 미래학자인 제롬 글렌 회장은 미래사회의 흐름 속에서 창조경제와 문화가 앞으로 사회발전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0대 남성이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의 주인 부부를 살해하고 달아났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구시 중구의 한 빌라에서 41살 양모 씨가 세탁기 수리 문제로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빌라 주인 72살 이모 씨와 이 씨의 남편 75살 김모 씨를 살해한 뒤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키 167cm에 왼쪽 종아리와 팔꿈치에 문신이 있는 양 씨를 쫓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산별 대표자와 단위노조 대표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영진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와 정책 이행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권영진 후보 측에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 철폐, 정년 60세 조기 도입 등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7대 노동사회 의제를 전달한 뒤 권 후보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며 오늘 협약식과 함께 권 후보 지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선거군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경북도 내 기초의원 후보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기초의원 후보자 A씨가 지난 23일 저녁 자신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선거 지원을 부탁하며 현금 20만 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의원 후보자의 현금 제공 사실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선관위에 신고해 드러났습니다. 다음 달 26일 경북대학교 총장 선출을 앞두고 경북대 교수회 평의회는 지난 23일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총장 후보자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경북대 총장 후보자는 오늘부터 교수회 홈페이지나 홍보 문자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10여 명에 이르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